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제 26장, 질병장이에요. 벌써 원문이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됩니다. 질병장. 그런데 이 객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문이 이래요. 원문이. 객신이 뭔가라고 해서 네이버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잡스러운 모든 귀신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뭐 잡스러운 게. 근데 유육경, 육경에서 떠들면 재소라고 해서 원문 자체가 재앙은 적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동안에 귀신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주자의 의도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육경은 또 무엇인고 하니 이걸 찾아봤습니다. 육경을 찾아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해자, 축, 인묘, 진이면 되는데 진묘인 축자해로 돼 있더라고요. 해자축 인묘진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육기와 동일한 순서로 상한론이래요. 이 상한론은 한방에서 있는 거거든요. 태양병, 양맹병, 소양병, 태운병, 소운병, 보름병. 그래서 이 차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육경과 육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풍한, 서습, 조화 등 6가지를 말하는데 사람에 보면은 기와 혈이 있고요. 진액이 있어요. 진액. 또 정과 뭐가 있을까요? 맥이 있겠죠. 등 6가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세상이 요즘 챗 GPT도 있는데 네이버 정도야 우습죠. 명리학을요 챗 GPT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선 용신 잡는 게요, 물론 격국론에서는 용신 잡는 게 거의 확실해집니다. 이제 점점점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사례명조가 3개인데요. 오늘 하나만 하는데 왜 하나만 하느냐 하면 사례명조 3개는 저한테 무척 부담이 됩니다. 2개까지는 제가 가능한데 사례명조 3개 하기는 제가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하는데 역시 격국론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자꾸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주는 격국론으로 풀면 어떻고 억부론으로 풀면 어떻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 적천수라는 책은요, 초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급 이상이 돼야 돼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 적천수를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뛰어들길 저는 중급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초학자들을 초급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본래 한문을 제가 좀 많이 알아서 그래요. 어려서 제가 한학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서부터 한문을 가르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문에 좀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천수를 강의할 수 있겠죠. 자, 원문에서는 그렇다 치면 이렇게 원문에서 객신이 떠돌기를 육경에서 떠돌면은 재앙이 적다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원주로 넘어오면 객신 소리를 좀 하긴 하는데 좀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 말씀을 원주를 심여천 선생은 이거 보세요. 제가 또 심여천 선생이라고 했죠. 임철초 선생은 이 원주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셨어요.
원주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육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적천수 지별을 보는 것이고요. 적천수 지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써 있을까라고 봤더니 요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천수 지별만 공부하면은 여기까지죠. 그런데 임시주를 적천수 천미를 보면 임 선생 말이 또 나오니까요. 예. 원주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신은 비교해서 뭐와 비교하고요? 기신과 객신을 비교해 보면 위경 가볍다, 가뿐하다 라는 거예요. 불능 매몰, 예, 지지에 매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기신은 지지에 매몰돼서 그 목이 지지에 매몰돼 갖고 나쁜 기운을 토에 매몰돼서 그 토를 용신으로 쓰려고 해도 매몰돼서 그 목의 기운이 나쁜 기운으로 해서 병증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불능매몰, 매몰되지가 않아서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행육도, 육경이라고다 육도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즉 필제, 재앙은 있긴 있다. 마치 목이 놀기를 어디서 노냐? 떠도는 거예요. 노니까 이 헤엄칠 영자니까 유자니까 물 위에 떠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토지지, 토의 땅에서 놀면 즉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토가 위장이니까요. 화유금, 화가 금에서 놀면, 금의 지지에서 놀면 대장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거 부로 가는 겁니다. 장이 아니에요. 부예요. 토행 수지, 토행 요 하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맞네요. 토가 수에서 놀면은 방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금행목지, 금이 목의 지지에서 놀면 다음에 이거 저 쓸개예요. 다음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이니까요. 수행화지, 수가 화에서 놀면 수국화예요. 소장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주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천수 집에는 여기까지 나온 거야. 진수함 선생이 지으신. 예. 그런데 증주를 하신 임철주 선생은 이 원주를 쳐다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임시와 했습니다. 예, 이것은 임시주를 다 제가 바꿨지만 임시와, 이건 제가 다른 겁니다. 임시와 그래서 원수산 씨가 임 선생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객신유 육경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원문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원주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객신이 떠돌기를 육경에 떠돈다는 것은 양어지기, 양이 허해서 그렇다. 양기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남자 양기가 좋아야 됩니다. 부천간, 그래서 양의 기운이 허해서 부천간, 천간으로 떠도는 것이다. 천간에 떠도는 것이니 양이 허해서 노출된 것은 이제이화라고 해서 역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제하고 쉬울 이자입니다. 쉽게 제하고 쉽게 화할 수 있으니 위제, 재앙됨이 필수 반드시 작을 것이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 뭐와 같다. 병이 제표, 겉에 나타난다. 이게 이제 상한론이에요, 여기서. 예, 저도 한방을 좀 알지만 상한론입니다. 한마디로 감기 기운 정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감기약 먹으면 되니까요. 외감이라고 그래. 이 외감, 바깥에서 느낀다는 게 바로 한의원에서는 이걸 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감기,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죠. 외감은 이후 뭐야 쉽게 어디서 발산, 그까지 감기 기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땀 한 번 흘리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방과 양방의 차이가 뭐냐? 자, 몸에서 열이 나죠. 한방에선 그 열 나는 아이를요 어떻게 할까요? 이불 속에 푹 집어넣고 입을 덮어버려요. 땀 한 번 흘리고 나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양방에선 그렇지 않아요.
응급실로 딱 데려가잖아요. 애가 열이 나잖아요. 홀딱 뺏겨놓고 얼음으로 다 찜질해버립니다. 그만큼 한방과 양방의 치료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한의원에 근무를 해서 알아요. 그래서 외감, 이 감기 정도는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한 번 흘리면 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병원에 가면요, 애 열나잖아요. 홀딱 뺏겨놓고 알코올 칠하고요, 애 얼음 찜질해요. 그래서 열을 뚝 떨어뜨려버려요. 그만큼 치료 방법이 틀린 겁니다. 부지대환, 큰 어려움, 그리고 큰 병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땀 한 번 흘리고 나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 재앙이 소야라. 외감이니까 감기 기운 정도는 쉽게 날 수 있지 않냐. 제가 한의원에 근무했으면은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임철조 선생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감기 기운 정도 약간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기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의 근원을 연구해 보면 거듭해서 오행음양, 뭐를 따른다? 오행과 음양을 따르는데 분장부, 오장과 육부를 나눠야 된다. 그럼으로써 오장론법, 5가지 장부로서 논하면 역시 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요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간과 지지까지 가야만이 되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까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물자가. 자,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천간은 위 객신이 론허. 천간은 객신이니까 허하다라고 논하지 말고 이 물자가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지지는 위 기신이라고 해서 실하다고 하지 말라. 이게 뭐냐? 앞전에 기신 얘기했을 때 천간에 있는 기운, 목기운이 지지의 진토에 뿌리를 박혀서 그 진토를 쓰는데 힘이 들고 그 기신이 장입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가 허해져서 병이 걸렸다라고 두 번째 원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철초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간을 객신으로 보고 지지를 기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연구를 해라. 그 허한 가운데 실함이 있는 것이요, 실은 또 처한 가운데, 허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이치이니 그 재상, 재앙과 상스러움은 요연히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참 이게 손에 쥐어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알지라고 하는 임철조 선생의 설명 방법이시죠. 물론 심여첨 선생도 가끔 격국론을 강의하시면서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잘 알겠냐라고 설명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다 평주를 하나 달았습니다. 왜? 역평이에요. 저는 증주는 안 했습니다. 번역해서 평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증주자인 철저님은 원문 위주로 증주를 하시고 원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본 역판계의 견해로는 적당히 비유할 만한 사례 명제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객신이란 명리학에서 없는 신이거든요. 잡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고, 이 사주가 이제 이게 격국론으로 참 제가 풀어드려야 될 만한 사주인데, 자 봅시다. 진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이건 격국론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왜? 월을 먼저 찾니까요. 그럼 진월이면 이건 잡기잖아요. 그럼 이 진월 속에 그냥 투출만 안 했으면 그냥 진월에 금일주니까 인수격 이라면
딱 맞겠죠. 토생금해서 작기 인수가 됐든 뭐가 됐든 약간 인수격하면 될 겁니다. 토생금 하면 될 텐데, 이 잡기격에서의 격을 잡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음양을 별도로 하고라도 이 속에 있는 뿌리를 찾아서 천간으로 투출했으면 그것을 격으로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자, 진토 속에 뭐가 들었나요? 을개, 무토가 들었습니다. 만약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으면 이런 거 무시하고 인수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토가 투출 안 했어요, 천간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요, 요거는 중기가 있습니다, 개수는. 여기에서 투출한 간목이 우선일 것이고요. 왜? 인묘진에서 진월은 목의 기운의 역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격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요, 중기는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9, 3, 18이니까요. 어떻게 됐든 이거는 3일은 또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임수가 뿌리가 내렸으니까 이건 식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신생재 재생관까지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물론 이 사주는 평관이겠죠. 네, 경금일주에. 그러나 식신과 재성은 정편을 나누질 않잖아요. 물론 식신은 나누죠. 예, 상관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식신생재하면 이 사주는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상관생재를 해도 이 재성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재성이 아주 중요한, 격국론에서는 저 재성을 좋게 보는 사주입니다. 왜? 편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관을 생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식신생재 재생관까지 흐르라고 요즘 격국론 있는 사람, 격국론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로 보질 않아요. 천간으로 보는 거죠. 예. 식신생재 재생관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럼 격국론으로서는 저 관까지 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임철초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업브론의 대가이신 임철초 선생은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사례명조를 하나만 하고 오늘 격국론에서 시비를 한번 붙어보려고 제가 마음을 꽉 잡고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임철초 선생의 업브론으로 푸는 걸 한번 보십시다. 자, 임진이에요. 갑진이고요. 경호예요. 자, 이 경호 일주라는 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일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경호 일주하면 일주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병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옷을 확 벌리려고 이 병화가 투출해서 일주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담이 없다가 연월까지는 부담이 없다가 일시에 내려오면서 경금일주가 부담이 엄청 커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화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화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화체라는 건 이 경금한테는 뭘까요? 칠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칠살이죠. 그럼 칠살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급하니까 빨리 제해주든지 수로서 제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주라. 화하는 건 뭘로 화해라? 이게 지금 불이니까 습토로 화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초 선생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지에 있는 진토까지도 지금 용신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격국론과 격국론에서는 식신생재 재생산하는 것에 혹격으로 본 것이 왜 업브론으로선 어떻게 푸는가 한번 봅시다. 물론 이 화운은 안 좋을 겁니다. 어려서. 화체인데 화운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보세요. 경호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일주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지까지 보니까요. 생우진원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술시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진시술시했어요. 진시술시. 좋았다, 나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이었다가 또 불행하다. 그러면서 춘금이 살왕하다. 보세요. 봄에 태어난 금이 살이 왕하다. 이 살세가. 뻔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옷을 화국을 해서 이 병화가 칠살이 경금을 치고 있다는 건 눈으로 뵈서 이걸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물러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거 화세가 강하다는 건. 용신은 제토다는 거예요. 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신은 제토. 토에 있다. 그럼 이 제토가 건토입니까? 이 술토도 있는데? 아니죠. 이 습토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토는 곧 경금한테는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 예. 아셨죠? 자, 세세히 설명하십니다. 월간의 간목은 본시 객신이다. 떠돌아 있죠? 그러나 이 진토 속에 뿌리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게 객신이 뭘로 변한다? 기신으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뭘 얻어서? 양진, 두 개의 진토를 얻어갖고 축수장목, 물도 조장하고, 목도 뿌리를 내렸어요. 부단유 육경, 육경에서 놀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장, 이게 5장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목이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객신이 귀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연간의 임수 또한 간목을 상생하는 바람에 불국병화, 이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이 간목을 생하는 바람에 임수가 하는 짓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초운의 남방생토 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왜? 지지로 화운이 흘러도 이 습토가 충분히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저 두 개의 진토만 없었으면 큰일 날 사주죠. 소위 비위는 이제 토니까요. 비는 무병하지만 병은 없었지만 그러나 오수연단이라고 해서 물은 마르고 금은 단련시키는 바람에 물이 마르고 금이 단련되는 바람에 환약증이라고 해서 약한 증. 그러니까 병약했다라는 소리예요. 애가 비실비실한 아이죠. 어려서 비실비실했다라는 소리예요. 환약증에 걸렸다. 라는 것이에요. 무신대운이 되니까 토금이 병황한 바람에 이 무토는 솔직히 별 볼 일 없지만 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국 중에서 목이 병인데 이 목이 병이에요. 목은 주로 풍이다. 목은 풍입니다. 신경도 되고요. 금이 능이 극목, 목을 극하는 바람에 점년, 기유, 경술 30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제가 술토대운까지인데 저는 술토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무슨 경술대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술대운이라 경금이 저 간목을 치니까 괜찮아서 그렇지 지지로 이 술토가 들어오면 결국은 6대운이 되니까 이 갑진 월지를 치는 바람에 조금 흔들렸겠죠. 그러든 저러든 일단 그때까지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금불통. 그래서 조금 내려야 되나요? 요걸 짚고요. 목이 병입니다. 이게 정말 재성이요. 그런 30년은 괜찮아서 발제 10여만 돈도 많이 벌었네요. 신의 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7대운에 금불통군. 금이 괜찮은 용신인데 해수가 통근하지 못하고 목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목득 장생. 장생을 얻는 바람에 이 간목이에요. 간목이 병이라는 걸 수없이 얘기합니다. 홀현 갑자기 풍질로 죽었다. 이건 이제 중풍이라는 거예요. 풍질은요. 목은 풍에 속하니까요.
결국은 7대원이면 살 만큼 살았죠. 옛날 노인네가 7순까지 살면 욕심이죠. 요즘도 7순 살면 많이 사는 거죠. 네. 이만큼 병에 대해서, 자, 모기병이다. 그러면 그 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명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재성이 이 사주는 병이 된다. 물론 관성도 병이 되는 거죠. 금수를 쓰는 사주요. 축진, 이 축진, 지지로 있는 축토도 괜찮지만 이 진진, 진토, 습토가 일주한테는 좋고요. 귀신입니다. 객신이 아니라 간목한테는 아주 나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빴습니다. 자, 제가 역평을 했습니다. 모기병이 된다는 것은 편재인 간목이 진중 을목에 통분하고 연간의 임수생을 받아서 일주를 극하는 정평관을 돈이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토오행을 자분이 토를 생하는 남방 화운도 무난하고, 무난하진 않죠. 그냥 지나가는데 환약증이라는 게 걸린 겁니다. 예. 저 두 개의 진토가 없었으면요, 남방대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진토 때문에 벗어난 거지. 서방으로 올리니까 좋았죠. 신의 대원은 솔직한 얘기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렇죠. 환증으로 죽었지만은 옛날 칠순대운에 종목을 하였다면 여하는 어쩔 정도의 수명이죠. 예, 그래서 화가 무엇 때문에 화가 종주오행이 됐을까요? 술토 때문에 종주오행이 된 겁니다. 이 건토가 아주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나 양습진토가 있어서 화체 토금용조로 습토가 우선 용신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 불을 빨아들여서 그 금을 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 불을 빨아들여서 금을 생한다. 그 축진토에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을 제가 건드렸는데요. 이 격공론을 강의하는 사람 분들은요, 잡기격에서 용신이 저렇게 식신생재가 튀어 올라오면요, 좋은 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격이라.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저 재성이 좋은 노릇을 하지 못했죠. 좋은 노릇 못했습니다. 왜? 칠사를 생해줬으니까요. 귀신인 칠사를 생해줬죠. 그래서 단순하게 격공론으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가 더 이제 공부를, 격공론을 확실하게 알면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억부론으로다가 적천수천미로 박사를 땄기 때문에 억부론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제가 편안합니다. 의심을 안 합니다. 임실처 선생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445번과 446번을 또 준비를 할게요. 이제 객신이라는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